네, 그러면 컴퓨터 비전 챕터 2 영상 처리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7가지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처음으로는 디지털 영상에 관해서 먼저 소개드릴 거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세 번째는 바이너리 이미지, 네 번째로는 이미지들의 연산, 다섯 번째는 이미지 리사이징과 다해상도, 여섯 번째는 모폴러지 연산, 일곱 번째는 컬러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는 디지털 이미지에 관해 설명드릴 텐데요. 흔히 우린 피놀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 접혀기를 씁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다시피 이렇게 피놀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 상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CD 센서를 통해서 이제 0에서 25, 255 사이의 값을 갖는 픽셀 단위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픽셀 값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매트릭스에서 높이 값과 넓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720 곱하기 480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는 480개의 픽셀, 가로로는 720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미지 좌표계인데요. 이미지 좌표계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디지털 영상 이미지 좌표계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보통 우리가 흔하게 좌표계를 x, y 이렇게 쓰는데 이미지 좌표계에서는 y의 성분을 먼저 써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의 계산에 관해서 먼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히스토그램이란 픽셀 값들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에서 L-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범위는 L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히스토그램 계산 방법에 관해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 줄에는 모든 픽셀 값을 0으로 초기화시킨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 빈 값의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줄 사이인 네 번째 줄은 히스토그램 빈 값에 1을 더한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줄은 이제 이 값들을 합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노멀라이즈 히스토그램은 전체 히스토그램 크기를 히스토그램을 전체 히스토그램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실제 예제가 설명되어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그림을 보시면 8 곱하기 8, 총 64개의 그 픽셀들이 있었고요. 이거를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 값을 갖는 게 13개, 3 값을 갖는 게 18개 해서 총 64개가 될 것이고요. 이거를 노멀라이즈 하면 그냥 전체 크기인 64로 각각 나눠주면은 다음과 같은 분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히스토그램은 이미지 특성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의 퀄리티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데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주로 히스토그램 평화라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평화라는 무엇이냐? 네, 히스토그램의 그 레인지죠. 범위를 늘려서 좀 더 밝기 변화 같은 걸 뚜렷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원래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생겼는데 히스토그램 평화를 통해서 좀 레인지가 넓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는 잘 안 보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좀 더 뚜렷하게 이건 나빠진 예고요. 이렇게 보면은 좀 뚜렷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아까 보셨듯이 오히려 평화를 하면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미지 영상을 개선시킨다고는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그래서 주로 작은 레인지에 히스토그램들이 몰려있을 때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히스토그램 평화라 방법에 대한 이제 또 예제인데요. 앞서 예제와 같이
8 곱하기 8 중 64개의 픽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값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이 HL에는 아까 저희가 구했던 노멀라이즈한 히스토그램들이고요. 이 C 값은 이제 이 값들을 누적시킨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루션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넓힌 이퀄라이즈된 히스토그램을 구하냐면 이제 그 누적된 히스토그램 값에 레인지를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0부터 7의 레인지를 가지니까 L은 8이 되겠고요. L-1이니까 여긴 7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C값과 7을 곱해준 이렇게 값들을 다 얻을 수 있겠고요. 이것을 반올림을 통해서 결국에 최종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까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생겼는데 히스토그램 평화를 통해서 조금 더 레인지가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히스토그램 백프로젝션입니다. 이제 히스토그램 백프로젝션을 통해서 물체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페이스 디텍션에 관해서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2차원을 써야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이제 RGB 값을 HSI라는 값으로 바꿔서 사용하는데 HSI가 뭐냐면 H는 색상, S는 채도, I는 명도에서 빛의 밝기로 이제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계산, 2차원 히스토그램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알고리즘과 같고요. 그래서 이 예제를 보시면 총 L이 250, 0에서 255니까 L은 256이 되겠고 2차원이니까 총 65,536개의 빈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퀀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4x4를 한 칸으로 한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얼굴 영역에 대한 2차원 히스토그램을 구할 수 있었고요. 이 값을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값이 높을수록 얼굴에 해당할 신뢰도 값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 값이 높을수록 얼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히스토그램 백프로젝션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 입력 영상으로부터 먼저 히스토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기준 모델, 아까 저희가 얼굴 딕테이션을 했으니까 만약에 얼굴 딕테이션에 대한 히스토그램 모델과 입력 영상으로 받은 히스토그램을 비교해서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히스토그램 R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이 값이 높을수록 검출하는 영역의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다음과 같고요. 이 알고리즘은 요걸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살펴보면은 아까 얼굴의 색상의 값, 얼굴의 값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얼굴과 또 비슷한 색상을 갖는 손 역시 같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얼굴 검출의 경우 얼굴 색과 유사한 손과 같은 경우도 같은 높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게 인종에 따라서도 색이 다른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한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출 대상이 여러 가지 색 분포를 가지는 경우에는 또 여러 개의 모델도 필요할 것이고요. 여러 개의 모델이 필요하면은 검출 오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런 색상보다는 모양 특징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색상 정보들은 이제 보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물체 이동과 회전에 불변하다는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바이너리 이미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너리 이미지는 이미지를 흑백으로 나타낸 영상인데요. 이제 threshold, 임계값을 이용해서 바이너리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임계값보다 크면은 1의 값을 갖고 임계값보다 작으면 0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임계값을 정하냐? 오츠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계값 기준 바이너리전 결과
명암분포가 길수록 좋다는 점에 착안해서 네, 이제 균일 분산을 최소화시키는 임계값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네, 결국에 명암분포가 길면 길수록 좋기 때문에 균일성을 찾게 하는 네, 그런 스레쇼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커스트 펑션으로는 분산값을 목적값으로 사용해서 네, 분산값이 최소화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통해서 네, 분산값을 미니마이즈하는 그 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공식에서 보면은 W0t와 W1t는 임계값 t에 따라 네, 생성된 흑석백 회수의 값을 가중치 역할을 하고 있고요. V0t, V1t는 두 집합의 분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클래스의 분산과 1 클래스의 분산이 있고요. 이거를 각각 L번을 계산해 가지고 네, 5L제곱의 알고리즘 컴플렉시티를 갖겠습니다. 네, 오차 알고리즘을 좀 더 개선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학적 과정은 네, 책의 페이지 7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코스트 펑션을 아까 최소화였는데 이제 최대화 문제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V between t 네, 분리키 최소화식 맥시마이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계산이 그 앞에 5L제곱 하는 것보다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하나의 임계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왕연한 여기 또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임계값을 하나가 아닌 K개의 여러 개의 임계값을 사용해서 다중 임계값 방식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지역의 밝기 특성에 따라서 임계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댑티브 스레셜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밝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한 개의 그 임계값을 사용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요 네모 수도크 안에 이걸 다 얻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밝은 영역만 이렇게 검출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차익의 효율적인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 맥시마이즈 하는 걸 구해가지고 네, 가장 큰 그 VT를 보인 임계값을 T로 취한다. 이 부분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미지 프로세싱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싱이란 결국에 픽셀의 이제 값들을 바꿔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크게 포인트 오퍼레이션, 에리어 오퍼레이션, 지오메트리 오퍼레이션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요. 포인트 오퍼레이션이란 픽셀 자기 자신의 값만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에리어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픽셀 주변의 값들도 같이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컨볼루션 연산이 해당되고요. 마지막에 지오메트릭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하학 규칙에 따라서 네, 다른 곳에 있는 값을 취할 수 있는 연산으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회전 변환이나 네, 이동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네, 지오메트릭 오퍼레이션에 해당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 오퍼레이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공식은 밝기와 이미지의 밝기나 이제 밝기 대조죠. 네, 그거를 리니어 매핑을 통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서 A 값이 1보다 크게 되면은 밝기의 차이가 좀 더 명암 차이가 좀 더 심해지고요. 만약에 B가 양수이면은 이렇게 점점 더 영상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감마 커렉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위에서와 달리 non-linear operation인데 이렇게 모니터나 프린터 같은 거는 색상 조절 시에 감마 값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색상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살펴보듯이 네, 감마 값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감마 값이 0.4일 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감마 값이 2.5일 때는 네, 영상이 어둡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엔 ARIA 오퍼레이션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랙에서 책에서는 이 어리 오퍼레이션에 관해서 이제 커릴레이션하고 컨볼루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두 개념은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체를 표현하는 윈도우 W와 입력 영상 F가 얼마나 비슷한지 측정해준 연산이고요. 로테이션 리사이징은 없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컨볼루전은 커릴레이션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단지 적용하기 전에 이제 필터를 리플렉션 해주는 것만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제가 있는데 컨볼루전과 커릴레이션에 관한 예제가 있는데요. 이게 필터가 계속 이렇게 전진하면서 이 해당되는 값들을 곱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2, 4, 4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8이라는 값을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2, 4, 3이 이렇게 가면서 2, 4, 3 이렇게 곱하면서 8, 6 해서 14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값을 얻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컨볼루전은 딱 요거 필터가 좌우 기준으로 리플렉트 된 것만 유일한 차이점이고요. 나머지 방법은 이것도 계속 진행하면서 1 곱하기 3, 2 곱하기 2 더해서 7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원 컨볼루전인데요. 1차원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윈도우가 있으면 윈도우가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또 이렇게 지나가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컨볼루전 연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는 항상 홀수가 돼야 이제 컨볼루전 연산의 값을 제대로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패딩하고 스트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패딩은 이 주변 이제 컨볼루전 연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값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바깥의 값들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값 주변을 일정한 값으로 채워넣는 것을 패딩이라고 하고요. 스트라이딩은 그 필터가 그냥 움직이는 보폭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트라이드가 1이면 여기서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스트라이드가 2이다 그러면 필터가 두 칸씩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닛 임펄스는 크기가 1인 리스폰스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커릴레이션하고 컨볼루전은 크게 차이가 없는 연산인데 실제로는 저희가 영상 처리에서 활용하는 연산은 커릴레이션 연산이 맞는데 많은 문헌과 연구자들이 그 커릴레이션 연산을 컨볼루전이라고 혼용하면서 부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커릴레이션이 아마 더 적합할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앞서 보시다시피 얼마나 비슷해 보이는지 측정해 준 연산이기 때문에 커릴레이션이 좀 더 매칭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적합한 연산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에 관한 설명인데요. 커널이나 필터나 윈도우나 템플레이트 마스크 뭐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다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연산에 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마스크에는 이제 스무딩 마스크랑 엣지 마스크, 그다음 미디어 필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스무딩 마스크는 가우시안인데요. 이제 주로 이미지 엔핸스먼트에 주로 사용하는데 이제 노이즈를 보통 제거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노이즈는 갑자기 영상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다가 값이 일정하게 있다가 갑자기 확 튀는 이런 걸 노이즈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크거나 작은 경우인데 이 화소와 이웃 화소의 차이를 줄여주어서 영상을 그냥 평탄화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샤프닝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드는 것에 이어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엣지 마스크입니다. 엣지 마스크는 이제 영상의 그레디언트 값을 이용해서 이제 엣지를 디텍트하는 방법인데요. 수평 방향의 엣지를 검측할 때는 Y 방향 그라디언트를 사용하고
네, 수직 방향의 엣지를 검출할 때는 X 방향의 그레디언트를 이용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안 필터인데요. 미디안 필터는 넌리니어 필터인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96317을 정렬하면 13679가 되고 네, 6을 미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들 중에 가장 가운데 값 6인 이것을 미디안이라 하고요. 이 필터를 적용하면은 결국에 스무딩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가우시안의 경우 네, 엣지가 원래 이렇게 확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가 무너지지만 가우시안 경우를 사용하면 이게 엣지가 무너질 수 있지만 미디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그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들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마스크 연산의 결과값을 나타낸 것인데요. 사실 이제 가우시안 샤프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얼굴 부분에 보면은 좀 더 뚜렷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엣지는 결국에 Y 방향 그라디언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요. 또 수직 엣지는 X 방향의 그라디언트 변화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오메트릭 오퍼레이션에 관한 설명을 드릴 것 같는데요. 이제 이미지 로테이션, 리사이징, 트랜지션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어파인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호모지니어스 좌표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단지 2차원점을 3차원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y, x가 있으면 그냥 y, x,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3차원 좌표계로 이거를 그냥 k배에 또 연산하면은 ky, kx, k 이렇게 같은 벡터에 있기 때문에 복잡 변환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의 이동이나 회전, 크기, 리사이징, 그 다음에 기울임 이렇게 이에 관한 동차연결들이 나타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좌표계를 사용해 가지고 3차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행렬가 곱해 주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그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예제들은 동차 변환을 이용한 이제 예제들이었는데요. 뭐 기하 변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점들이 있으면 이 중심의 점을 구한 다음에 중심을 원점으로 이동시켜서 회전 변환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중심을 이동했던 것만큼 다시 이동해 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값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미지 로테이션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미지 코디네이트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먼저 중심을 원점으로 옮긴 다음에 회전 변환을 하고 다시 어떤 만큼 다시 이동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정의를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직선을 구부러뜨리지 않고 평행선을 평행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환 행렬 마지막 열이 항상 0,0,1 트랜지션을 가지는데 이 조건이 깨져야만 어파인 변환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또 그리고 연산 결과가 정수값이 아닌 실수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값이 엘리아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엘리아징이란 뭐라면 결국에 인공적인 변환에 의해서 영상의 값이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티엘리아징은 이제 알리아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에서 살펴보시면은 이제 안티엘리아징을 하지 않은 경우의 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각진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안티엘리아징을 적용했을 때는 좀 더 아예 없어지는 게 딱딱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값들이 어느 정도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forward backward transform에 관한 이미지 프로세싱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전방 기하 변환이고, 그래서 소스에서 타겟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전방 기하 변환이라 하고, 거꾸로 그러니까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가는 것을 후방
변환이라 합니다. 네, 그래서 각각 방법들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공간을 벗어나는 점은 무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엘리어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F 타겟에서 픽셀 값을 갖기 때문에 역시 네, 영상 공간에서 벗어나는 점은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해상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니터나 TV 프린터들은 이제 기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상도 값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미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해상도를 늘리거나 이제 줄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는 이제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크기를 가진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 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R 값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네, 크기의 절반을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절반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 방법의 또 단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R 값이 만약에 2분의 1을 예를 들면 짝수좌표에 성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홀수좌표의 정보들은 다 손실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각한 알리아징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BERT 83A라는 가 사용한 필터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다운샘플링 하기 전에 스무딩을 통해서 이제 주변 값들을 이제 네, 다 활용할 수 있게 좀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먼저 식을 보시면 이제 5개의 픽셀의 가중치 곱합을 계산하는데 결국에 이 커널 W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무딩 커널을. 그래서 만약에 이 예를 보면은 이 A의 경우에는 이렇게 엘리아징이 계속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커널을 활용해서 스무딩 커널을 활용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주변 값들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한 점에 대해서 5개의 값의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B의 경우에는 모든 점이 같은 정도의 공헌하기 때문에 안티얼리아징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모플로즈 연산에 관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모플로즈 연산이란 이제 영상에 나타난 물체 모양을 분석하거나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지 모플로지는 이제 구조요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팽창과 침식이라는 네, 큰 연산이 있고요. 팽창의 경우에는 결국에 합집합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침식의 개념에는 필터와의 교집합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보시면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예제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바이너리 모플로지 연산에 관한 실제 예제인데요. 이렇게 구조 요소가 이렇게 생겼고 원래 형상이 이렇게 생겼으면 팽창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합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1을 중심으로 111이기 때문에 111을 해가지고 합집합을 해주면 다 111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점을 기준으로 111을 씌워주면은 또 요 기준으로 요 점이 합집합에 의해서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팽창의 경우에는 원래 영상보다 이 1의 값을 가지는 게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1의 값을 많아지기 때문에 팽창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팽창인 것 같고요. 반대로 침식은 이제 줄어들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교집합을 통해서 만약 이 점을 기준으로 111이기 때문에 이 점은 1이 되지만 요 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11을 씌웠을 때 모두 1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는 값에서만 1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도 만약에 교집하면 1, 1, 1 되고 네, 실제로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기 연산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면은 이제 침식을 먼저 한 이후에 그
그 다음에 다시 팽창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 침식을 한 결과에 다시 요 111을 합집합해주면은 여기에서 111을 씌워주면 이게 1111이 다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확인해 보면 여기도 1111, 여기도 111, 여기도 111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닫기는 이제 팽창을 한 결과에 이제 침식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111 하면은 요 세 개를 기준으로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반대로 여기도 1이 되겠지만 요런 점은 111 했을 때 모두 다 교집합했을 때 1이 되지 않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밝기 대비에 관한 모플러 전선인데요. 이제 명암을 10호명부터 높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골짜기를 메우거나 봉우리를 깎는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에 브라이트 컨트라스트 모플러지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팽창을 했을 때 원래 영상이 이렇게 있고 구조요소 이렇게 있으면 팽창을 했을 때, 침식을 했을 때, 열기 연산했고 닫기 연산했을 때 이렇게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명암 팽창은 이제 이렇게 원래에서 더한 다음에 이제 맥시멈 값, 미니멈 값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브라이트 컨트라스트에 대한 모플러 전산의 예제가 또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000 이렇게 이걸 먼저 팽창의 경우를 구해보자면 000이 있으면 만약에 1,0의 화선은 여기서 가장 최소값이 000을 씌워주면은 여기 다 111 이렇게 최소값을 씌워주기 때문에 11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도 다시 또 이렇게 해주고 최소값이 1이기 때문에 다 1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000과 해보면은 여기선 최대값이 2이기 때문에 2로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 팽창되면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침식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해주기 때문에 최소값을 해주기 때문에 131 같은 경우에는 1로 채워지고 여기도 131 같은 경우 다시 1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컬러 이미지에 관한 표현 방법인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RGB 값은 이제 이미지를 이제 256까지 퀀티마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이제 총 256에 각각 256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총 256의 세제곱의 색상을 표현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RGB 정보를 필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영상 채널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들을 이제 연산을 통해서 컬러 이미지를 프로세싱하게 되는 것이고요. HIS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색상과 채도, 그 다음에 밝기 값으로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이제 밝기 값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제 조명 변화에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RGQ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HIS 컬러 모델을 보면은 저희가 흔히 하는 RGB보다는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1번은 히스토그램 관한 문제였는데요. 히스토그램 평화를 위한 매핑표를 구하시오. 평화화된 영상을 제시하시오 였는데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서 했다시피 이제 히스토그램 노멀라이즈를 한 다음에 누적 값을 구해서 그 L 값과 L-1 값과 곱하고 이것을 반올림하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고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 값을 이제 원래 해당했던 값에 이제 매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평활화된 영상이 될 것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이제 파일 연결선 버전으로 바꾸기 위한 플러드 필 파람수를 제시하시오. efficient flood fill 파람수를 제시하시오였는데 이제 여기서 간단한데요. 함수를 4번 호출한 것에 대해서 대각선인 4방향을 추가해서 총 8번 호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역시 대각선 4방향을 추가로 추가해 주어서 마이너스 1을 갖는 화살을 찾아서 Q에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영상 변환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A를 2로 두고 이제 영상 변환의 공식은 다음 이렇게 제가 따로 써놨고요. 이제 영상을 밝게 변환하시오, 이제 영상 어둡게 변환하시오, 영상을 반전하시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원래 문제 1의 영상이 이거였으니까 이거를 이 공식에다 대입해 줘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뭐 여기 밝게는 미니멈 값이고 어둡게는 맥시멈 값이고 반전은 전체 값에서 빼주면 되니까 각각의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4번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는 4번의 4-1의 문제는 이제 가우시안 필터와 미디엄 필터의 차이를 설명해 본 문제였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앞서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가우시안 필터의 경우에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저주파 필터이고요. 이제 임펄스 잡음이라 해서 이게 확 튀는 임펄스 잡음은 크기가 1인 그 잡음들을 제거하는 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디엄 필터는 강한 엣지를 보존하고 기존의 엣지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존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매우 뚜렷한 밝기를 가진 점들이 이오타 화소들과 유사하도록 만들어서 돌출되는 이제 화소값들을 없애는 효과를 가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필터는 미디엄 필터보다 엣지 정보가 많이 사라진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근데 4-2번의 문제는 이제 양방향 필터의 원리와 이제 쿠아라 필터에 관해 설명해 보시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양방향 필터의 원리를 살펴보면은 먼저 가우시안 필터랑 유사하게 픽셀의 가중 평균을 구하고 하지만 가우시안 필터와는 다르게 이제 한 가지 요소가 좀 더 고려되는데요. 바로 픽셀값 차이를 강도라고 하죠. 픽셀의 강도 차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양방향 필터는 고대비 엣지를 선명하게 유지하고 더 픽셀의 높은 값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가우시안 필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쿠아라 필터는 가장자리를 이제 흐리게 만들지 않고도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인데요.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쿠아라 필터는 원래 화소를 기준으로 5x5 명암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사분변에 해당하는 값들의 분산값을 이렇게 구하여 A 영역, B 영역 만약에 C 영역, D 영역에 대한 분산값을 구하고 가장 분산이 작은 사분면의 화소들이 평균값의 출력의 화소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이제 회전 변환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그림이 있었고 이 중심을 먼저 구한 다음에 중심만큼 원점을 갖추고 여기서 회전 변환을 시킨 다음에 다시 중심 갔던 만큼 다시 이동해 주면 이렇게 변환 행렬을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었고요. 이제 꼭지점 좌표는 이 변환 행렬에다가 이제 저희가 아까 구한 2,5면은 만약에 호모지니어스 콜디네이트를 구해서 만약 2,5,1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연산 결과를 얻으면 저희가 원하는 회전 후의 세 꼭지점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번 역시 그 이제 앞서 5번은 회전 변환이었지만 6번 이제 기울이는 연산이었는데요. 역시 그 책에서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환 행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환 행렬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콜디네이트를 각각 곱해줘가지고 변환된 점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기울어진 건데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X 방향으로 어느 정도 기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플러지 연산인데요. 이제 오리지널 인풋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부주 요소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팽창이다 하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 이렇게 필터를 적용해 줘가지고 이 값들 다 1로 채우고 해주는 것이고, 침식은 반대로 이제 만약 요렇게 적용한다 하면은 이게 다 1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긴 0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앞서 저희가 같이 했던 예제를 좀 더 응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컬러 영상에 히스토그램 평화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세천에 독립적으로 적용한 것을 결합하면은 이상한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에 대안되는 적절한 방법을 조사해서 제시하라 돼 있었는데요. 일단 왜 이상하게 되냐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바로 히스토그램 평화라 방식은 값을 분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채널에 대해서 평화를 실행하게 되면은 채널별 값이 전체 영상에 분배됨으로써 이제 세개 조합이라고 하죠. 세개 조합과 이런 것이 깨지면서 이리저리 스며든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은 또 그리고 영상의 명암비를 높여서 뚜렷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영상의 색상이 아니라 앞서 저희가 봤던 HSR에서 I가 밝기 정보였죠. 영상의 밝기 정보만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법은 2번에서 보시면 색 공간을 변경한 후에 명도를 높이게 하면 될 것인데요. 이제 뭐 BGR 공간을 YCR12라 해서 이제 새로운 또 색상 표현 방식인데 이제 Y 값이 밝기 성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를 Y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평화를 실행시키면 색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명도만 조절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